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렁크디어에서 나온 75% 레이아웃을 가진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H-로 프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자석축 키보드고요. 요거는 자석축 키보드인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저소음 자석축이 옵션으로 있어요. 일반 자석축과 저소음 자석축 요 두 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비닐을 뜯어줍니다.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하나하나 빼볼게요. 한 장으로 끝내는 설명서, 퀵 가이드 종이 쪼가리 들어있고요. USB-C 타입 케이블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키캡 풀러입니다. 키캡을 뽑을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드디어 키보드입니다.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쪼가리 치워줍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로고가 마킹되어 있어요. 자, 이 제품이 드렁크디어의 H-로 프로 블랙 그레이 컬러입니다. 괜찮네요. 예쁘네요, 되게. 이 하우징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펄이 좀 들어가 있네요. 키캡의 포인트는 이렇게 오렌지 색상이 여기 ESC에도 들어가 있고요. 키보드 옆면을 보면은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볼륨 조절하는 노브와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로 보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는 드렁크디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네요. 예쁘네요. 후면을 봐볼까요? 예, 여기 로고 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범폰이 상당히 두껍게 나와 있어요. 말랑말랑한, 좀 이렇게 쑥쑥 들어가네요.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여기 상단에도 범폰이 이렇게, 뭔가 쿠션, 쇼바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쑥쑥 들어가게. 이걸 열어 제끼면은 여기도 범폰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쇼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띠용띠용 보잉 보잉. 요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삐용삐용. 완전 그 가스켓 구조의 범폰인데요. 오호, 이런 느낌이구나. 포강판은 좀 단단한 편인데 여기서 이렇게 쿠션감이 느껴지네요. 마치 뭔가 좀 두꺼운 패드를 깔아놓은 그런 느낌이 나게. 괜찮은데요? 요거 잠깐만 위에 올려놓고요. 자, 요 제품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박스에서 꺼낸 거거든요. 이거는 저소음축이에요. 저소음 자석축인데 색상은 블랙 오렌지거든요. 제가 눈으로 볼 때는 레드인데 카메라로 담겨진 거 보면은 좀 오렌지빛이 돌아요. 전 실제로 볼 때는 레드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요 하우징은 완전히 같은 거고 키캡만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영어 폰트가 약간 희미하게 적혀 있는 게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색상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눈치 빠른 키붕이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지금 요게 프로파일이 다릅니다. 키캡의 높이, 키캡의 프로파일이 달라요. 잘 보시면요, 지금 옆 사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제품은 OEM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처음 소개해드린 블랙 그레이 색상은 체리 프로파일이고요. 요 키캡의 높이가 다른 거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니까 잘 보이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색상이 다른 게 그냥 키캡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색상을 선택하면은 다른 키캡을 쓰면서 프로파일도 달라져요. OEM 같은 경우는 이 PC방을 가면은 보통 키보드들의 키캡 높이가 OEM이었어요. 그래서 OEM 굉장히 익숙한데 요즘에는 체리 프로파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OEM을 좋아하시는 유저들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의 제품에서 두 가지의 프로파일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참신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체리 프로파일을 조금 선호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게 딱 봤을 때 디자인도 요게 좀 각인도 선명하고, 물론 저 요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 뭔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각인이 하얀색으로 선명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포인트도 너무 튀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냥 취향 차이 얘기를 해본 거고요. 키캡을 하나 뽑아보면 이 OEM 프로파일은 샤인스루가 되는 키캡이네요. 샤인스루라는 거는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되는 키캡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블랙 그레이 제품 키캡 같은 경우는 체리 프로파일이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중 사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샤인스루 거 되는 건가? 요것도 샤인스루가 되네요.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가? 어쨌든 이 체리 프로파일은 OEM만큼 이렇게 샤인스루가 약간 깊지는 않지만 어쨌든 되는
된다는 거 체크를 해봤네요. 자, 드렁큰 디어의 꾹꾹이 쇼바 키보드 이제 좀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쿠션감이 좀 타건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그 아래쪽에다가 쿠션감을 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먼저 키보드의 스테빌라이저 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심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고 좀 시원하게 잘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약간 좀 텅 빈 느낌? 키캡 두께가 살짝 얇은 키캡의 느낌. 저는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좀 눅눅하거나 눅진하거나 먹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괜찮고 합격이에요.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선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타건할 때는 이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LED가 아주 예쁘게 들어옵니다. 이 RGB LED가 다른 그 게이밍 키보드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RGB 있는 그런 거 못지않게 되게 예쁘고 만족스럽네요. 자, 그럼 타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반 자석축입니다. 저소음축은 아니고요. 타건 해봤는데 다리를 세우거나 다리를 안 세우거나 둘 다 타건할 때 느낌은 좋았고요. 지금 타건할 때 느낌은 약간 좀 살짝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인데 많이 강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타건할 때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이밍 키보드들에 비해서 뭔가 타건할 때의 느낌이 저는 조금 괜찮아서 지금 좀 여기 드럼크디어가 되게 괜찮게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스테빌라이저 테스트를 할 때 좀 약간 가벼운 키캡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는 눌렀다 뗄 때 빠르게 튀어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압의 쫀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키압의 쫀쫀함을 더 극대화해줄 키캡의 무게, 키캡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우면 날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타건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밸런스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족스럽고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보강판은 일반 플라스틱 보강판으로 보이고요. 여기 자석축입니다. 키캡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중사출 키캡이고요.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소음 스위치 한번 타건해 볼게요. 저소음 자석 스위치입니다. 다른 점은 키캡의 높이가 OEM 프로파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쓴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키캡의 높이가 높습니다. 이 저소음 스위치는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좀 바짝 당겨가지고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랑 같이 타건을 해봤어요. 근데 이 문자열이랑 요거랑 같이 타건을 해봤을 때 너무 그 간극의 차가 큽니다. 약간 뭐 문장을 입력할 때 여기를 이렇게 막 세게 누른다거나 여기를 세게 누른다거나 꼭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요런 데는 같은 스위치인데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이게 게이밍 키보드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반응 속도라던가 이렇게 누를 때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게 윤활제를 안 쓰거나 최소한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막 진짜 저소음 키보드고 막 이렇게 타건을 위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키보드라면은 저는 요거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키보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거는 게이밍 키보드 컨셉이고 게이밍을 위한 제품인데, 이게 게이밍을 할 때 저소음 스위치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보이스 채팅을 하잖아요. 마이크로 키보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뭐 물론 게임하는 나는 아무 상관없겠지만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저소음 스위치를 쓰는 거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스테빌라이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이 약간 조금 튀는 편이다. 철심 소음이라기보다는 철심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땐 소리 안 나는데 누른 거를 뗄 때 누른 거를 뗄 때 이런 소음이 나는 거고요. 뭐 요거는 보통 FPS에선 점프키잖아요. 눌렀다 떼는 게 또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이제는 전체적인 키보드 타이핑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파열 문자들이 LED 투과가 안 되고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블랙 오렌지 컬러는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자, 와 멋지다. 되게 부드럽게 싹 들어오네요 이거.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지금 이렇게 문자열까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게이밍 키보드는 이렇게 문자열까지 들어오는 게 사실 짜색이는 합니다. 와, 방금 타고난 게 새롭게 출시된 무소음 마그네틱 스위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타건감이 괜찮아요. 아까 말했던 요 스테빌 키들은 확실히 튀기는 해요. 실제 타건을 할 때 좀 튀는 맛이 확실히 있기는 있었고요. 근데 뭐 제가 타건할 때 소리 들어보셨을 때 그렇게 거슬리진 않으셨죠? 제 생각도 약간은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진짜 타건감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진짜 저소음 자석축은 저는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괜찮고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제 마음에 좀 드는 편이고요. 이 제품이 고무를 누르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도도도독 뭔가 느낌 괜찮네요 이거 진짜. 저는 사실 게이밍 키보드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키감 면에서는 조금 얕잡아 보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키보드들이 많고요. 근데 요거는 좀 스위치 선택도 그렇고 뭐 이런 쇼바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면은 뭐 하우징 설계도 괜찮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든 면에서 괜찮게 나왔다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저소음 자석축은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국내 키보드 시장은 저소음축이 아무래도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집에서 엄마 몰래 몰컴 할 때도 저소음축이 지금 좋거든요. 엄마 몰래 몰컴 할 거면 지금 스페이스는 좀 치지 말아야 되지만 사실 FPS에서 점프를 하면은 적용 맞추기가 더 쉽습니다. 어쨌든 둘 다 좀 잘 나왔다. 그게 제 총평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브는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했을 때 보통은 뮤트가 되는데 뭐 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키보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되는 자석축 키보드라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센시티브 값을 다운 스트로크, 그러니까 누를 때와 뗄 때 어디서 동작되는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총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발로란트를 할 때 이렇게 오버워치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쏘면은 발로란트는 탄이 다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란트는 이렇게 하다가 딱 멈춘 다음에 총을 쏘고 막 무빙을 하다가 멈춘 다음에 총 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WSAD 여기서 이게 브레이킹 샷이라고 하거든요. 딱 멈춘 다음에 쏘아야 되는 거. 근데 멈추려면은 키보드가 딱 떼져야지 멈춰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스위치 기준, 그러니까 자석축이 아닌 스위치는요, 키를 누르기 전 그리고 쭉 눌러서 다 끝까지 눌렀을 때를 얘기를 해보면요, 스위치마다 좀 다른데 뭐 스피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누를 때 한 이 정도에서 입력이 될 거고, 일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입력이 될 거고, 좀 깊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입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입력점이 있잖아요. 입력점이 누를 때는 빠르게 들어갔지만 뗄 때는 그만큼 이만큼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를 때는 빠르지만
하지만 뗄 때는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게임에는 이런 스피드 스위치가 괜찮았는데 자석축은요, 이거를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누르기 전과 완전히 눌렀을 때라고 보면은 자석축은 특정 입력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동이 되면은 눌러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이렇게 키를 누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눌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됐을 때 입력이 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뗄 때도 그 스위치를 완전히 이렇게 끝까지 누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살짝만 톡 하고 넣었다 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위치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눌렀다 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래피드 트리거는요, 이런 경우에도 아니면은 이렇게 끝까지 눌렀다 떼는 경우에도 누를 때 입력 폭이 어느 정도일 때 입력이 되고 뗄 때 입력 폭이 어느 정도일 때 떼진다, 어느 정도일 때 떼지는 게 입력이 된다, 요거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를 때도 빠르게 여기서 이렇게 손 대자마자 바로 입력이 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까지 다 눌렀어요. 끝까지 다 눌러서 뗄 때 아주 살짝만, 다시 그릴게요, 아주 살짝만 이동되면은 입력이 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거를 살짝 키보드를 여기까지만 눌렀어요. 아주 살짝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키보드를 여기까지 눌렀다 칠게요.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입력값과 뗄 때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눌렀을 때도 입력이 되고, 살짝만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떼진다고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들 잘 이해하셨죠? 그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석축 스위치를 발로란트 게이머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눌렀다가 뗐을 때 반응 속도가 떼졌다는 게 훨씬 빠르게, 일반 키보드들보다 훨씬 빠르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브레이킹이 돼서 탄이 퍼지지 않고 샷을 제대로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래피드 트리거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